안녕하세요. 하루코딩입니다. 오늘은 헬로 BOJ 세 번째 날입니다. 오늘 제가 문제들을 보니까 반복문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 문제들 풀어보면서 한번 반복문도 간단하게 익혀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저희 문제 시작해 볼까요? 일단 평소랑 똑같이 왼쪽에는 이렇게 제가 인텔리제이 구성해 놨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백준 온라인 저지 사이트를 띄워놨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바로 평소와 같게 늘 하는 것대로 문제를 한번 세팅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옵션을 줘서 일단 저희는 브론즈 5를 풀고 있으니까 브론즈 5 그리고 맞은 사람 이렇게 세팅을 해 놓고요. 여기에 적용을 누르면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저희가 데이 1에서 네 문제 풀었고 데이 2에서 네 문제 풀었고 오늘도 한번 이렇게 네 문제 똑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구단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9구단 문제 시작해 보도록 하고요. 왼쪽에도 이제 세팅 똑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문제들이 쉬워서 약간 이쪽에 인텔리제이의 화면 비율을 좀 더 높여왔습니다. 오늘 데이 3니까요. 패키지 데이 3로 하나 만들게요. 데이 3 패키지 만들 때는 요 SIC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뉴 하신 다음에 여기 패키지 누르시면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데이 3에서 클래스 만들게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뉴 자바 클래스. 클래스 이름은 BOJ. 이거는 사람마다 그냥 다른데 저는 BOJ 해놓고 얘 문제 번호 2739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강의를 할 때 저도 많이 좀 생각을 해보고 뭐 적당한 어떤 것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강의를 진행하긴 하는데 혹시나 내용이 너무 빠르거나 아니면 너무 느리거나 뭐 혹시나 저한테 요청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댓글로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일단 클래스가 생겼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시작을 하려면 메인 함수가 있어야겠죠? 한 칸 누른 다음에 P 눌러주시면은 여기에 PSVM 있죠? 메인 함수 만들어주는 단축키 엔터 눌러주시면 메인 함수 생깁니다. 자, 이래놓고 이제 저희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문제 n을 입력받은 뒤 9구단 n단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출력 형식에 맞춰서 출력하면 된다 라고 써 있습니다. 첫째 줄에는 n이 주어지고요. n은 1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거나 같다고 합니다. 출력은 출력 형식과 같게 n 곱하기 1부터 n 곱하기 9까지 출력을 한다고 해요. 예제를 한번 봐볼게요. 2를 입력을 하면은 요렇게 요 형식으로 9구단이 정확하게 출력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요 형식은 뭐냐? 2 하고 여기 한 칸 여기 공백이 있고 그 다음에 별표 있고 공백 있고 이런 것들을 잘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대로 저희가 한번 출력이 되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얘를 입력을 받아야겠죠? 인풋값 2에서 9 사이인 n 하나만 받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는 스캐너 간단하게 이용하겠습니다. scanner 이렇게 해서 선언해주고요. 는 하고 new 스캐너 해줍니다. new 스캐너 해줄 땐 여기에는 저희가 입력을 받는 거기 때문에 system.in 이렇게 선언하면 입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변수 n을 하나 만들어주고요. 저희는 이게 n의 크기가 1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1에서 9 사이의 정수예요. 그쵸? 자연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럴 때는 그냥 xc.next 인트로 받으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까지 받았죠? 그럼 요걸 받은 걸 가지고 얘를 출력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출력을 하냐? 여기서는 반복문을 쓰겠죠. 가장 기본적인 반복문이 포문을 쓸 거예요. 자, 그럼 포문의 구조를 아주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포문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쪽이 선언부, 여기가 선언부, 약간 지금 오류나도 괜찮아요. 선언부, 여기가 조건부, 여기가 연산부,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언부는 뭐냐면은 이 포문이라는 이 반복문이 실행되기 전에 여기에서 어떤 지정을 하는 거예요. 변수를 지정해주고 어떤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int i는 0,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나는 i라는 어떤 변수를 지역 변수로 선언해 줄 건데 값은 0으로 선언해 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번에 구구단을 이걸 출력을 할 때 여기에서 요 i의 값으로 뭘로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얘를 쓰려고 해요. 여기 1에서부터 9까지 요 반복되는 요 수 있잖아요.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반복되는 얘를 i로 쓸 겁니다. 그럼 요 2는 뭐냐? 우리가 입력받은 이 n이 2가 되겠죠. 그쵸? 여러분 요 정도 이제 눈에 들어오시죠? 그럼 얘를 쓸 거기 때문에 얘는 처음에 뭐로 들어와야 돼요? 1로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저는 여기를 1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i를 1로 이렇게 선언해 줄 거예요. 그다음에 조건부는 뭐예요? 계속 얘가 반복이 될 건데 언제까지 반복이 될 거냐? 여기서는 10보다 작을 때까지로 전환할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여기서 저희는 9단까지 출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자, 연산부. 연산부는 반복문이 한 번 돌 때마다 여기서 어떻게 값을 변경시켜 줄 거냐예요. 지금 요렇게 요걸 출력하고 반복문이 한 번 돌고 나서 뭐가 바뀌어요, 여러분? 이 i의 값이 1씩 늘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i의 값을 1씩 늘려줄 거예요. 뭐 i는 i 플러스 1 아마 이렇게 해도 문제 없는데 보통은 근데 여러분 이런 거 해주실 때 여기는 주로 i 뿔뿔 이런 걸 많이 씁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i는 i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써도 되지만 이렇게 많이 쓰죠. 여러분 요게 이 보통의 기본적인 포문의 기본 형태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런 거 하시다가 뭐 줄맞춤이나 이런 거 인텔리전스 하고 싶을 때는 Shift 컨트롤 Alt Shift L을 눌러주시면은 이 리폼의 파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런 눌러주시면은 약간 이렇게 맞춰지게 돼요. 여러분 형태가. 자, 여기까지 하셨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출력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S out 해서 출력을 해줄 건데 어떻게 해줄 거냐? 요 형태 그대로 해줘야 된다 그랬죠? 그럼 여기에는 뭐예요? 이 2는 뭐예요? n을 먼저 출력을 해줘야겠네. n을 출력해주고 이 자바에서는 여기서 출력을 할 때 스트링이면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출력이 됩니다. 플러스 하고 공백 출력해야 되죠. 요렇게 하고 공백이니까 한 칸 이렇게 띄워줘요. 공백 다음에 뭐 출력해줘요, 여러분? 요 별표 출력해주죠. 이 별표 그대로 해줍니다. 별표 다음에 뭐가 있어요? 바로 공백 출력이죠, 여러분. 공백. 그거 더하기 뭘 출력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뭘 출력해주려 했어요? 요 값. 요 값은 뭐예요, 여러분? i. 그 다음 더하기 또 뭐예요? 그 다음은 공백이죠. 공백는 공백. 그쵸? 더하기 이 마지막 값들은 뭐예요? 이 마지막 값들. 이게 두 개를 곱해준 거죠, 실제로. 그러면 n 곱하기 i를 해주면 되죠. n 곱하기 i. 마지막 여기에 요 자리에 n 곱하기 i. 자, 여러분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여러분. 실제로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돌려볼게요. 샘플을 런 해보면 2를 인풋을 하면 이렇게 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샘플과 똑같이. 그쵸, 여러분? 그럼 요거를 쭉 가져간 다음에 제출을 눌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출을 해보면 에러가 나겠죠? 왜냐면 해줘야 되는 클래스를 메인으로 안 바꿔줬기 때문에. 이렇게 제출을 해보면 컴파일 에러가 나네요. 왜 에러가 나는지 한번 봐볼게요. 왜냐면 위에서 스캐너를 인풋을 안 했기 때문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저도 이렇게 실수를 종종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잘 맞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F5를 한번 눌러보면 이제 9구단은 맞았고요. 그럼 이제 나머지 문제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나머지 문제 보면은 이 문제는 근데 이제 바로 해볼게요. 클래스 다시 여기 day3에서 new 해서 자바 클래스 만들고요. BOJ 10430 이렇게 하나 만들게요. 이렇게 해서 만들고 P 눌러서 메인 함수
바로 PSVM 하면 메인 함수 요거 단축키니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내용은 장황해요. 문제에서 이런 수식과 이런 수식은 같을까? 이런 수식과 이런 수식은 같을까? 세수가 주어졌을 때 네 가지 값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서요. 그래서 ABC가 주어진다. 이 ABC는 2부터 만까지 주어진다고 하고 첫째 줄에 이거, 둘째 줄에 이거, 셋째 줄에 이거, 넷째 줄에 이거를 출력하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손으로 치면 실수할 확률이 있는데 이렇게 저희가 복사 붙여넣기 문제 있는 거 복사 붙여넣기 하면은 이 문제는 굉장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일단 세 개의 인트 값이 있으니까 여기서도 스캐너로 바로 해볼게요. sc new scanner system.in 이번엔 좀 빠르게 해볼게요. int a는 sc.next int int b는 sc.next int int c는 sc.next int 근데 첫 번째 줄에 이거 이렇게 출력하라고 말이 나와 있잖아요.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고민은 안 할 거예요. 이거는 제가 약간 생각할 거리가 없는 게 이거 출력하라고 했으면 요거 그냥 요만큼 복사해서 이렇게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둘째 줄에 요거 출력하라 했으니까 요걸 요만큼 복사해서 이렇게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셋째 줄에 요거 요만큼 복사해서 요거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단지 곱하기는 프로그램 언어에서는 별표니까 이것만 별표로 바꿔주는 거죠. 넷째 줄도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요만큼 복사해서 요 곱하기 부분만 이렇게 여기 있는 게 보기 싫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줄 정리하는 거 컨트롤 알트 시프트 L 눌러가지고 런 해주면 약간 정리가 되죠. 그 다음에 런 눌러서 여기 예제 입력해서 여기 복사 이거 클릭을 몇 번 눌러준 다음에 여기 와서 컨트롤 V 엔터 눌러주면 출력 잘 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 요거를 이제 분리해가지고 수학적으로 했을 때 결과가 똑같이 나오냐 이거를 생각해보려고 한 문제인 것 같은데 그냥 코딩 테스트에서는 이거대로 그냥 출력을 해보고 알아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잘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제출 자바 아이고 제가 오늘 실수를 많이 했네요. 수정 여기에 메인 값 메인으로 바꾼 다음에 클래스는 항상 메인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출을 누르면 이렇게 쭉 가서 정답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 그럼 여기서 F5 누르면 당연히 나머지까지 저희 성공했네요. 두수 비교하기 요거는 이제 if문 가장 기본적인 if문 관련된 문제인 것 같아요. 요것도 바로 한번 해볼게요. day3 패키지 가셔가지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 new 자바 클래스 만들겠습니다. boj 1330 만들고 메인 함수 만드는 단축키가 인텔리제이에서는 여기서 p 누르면은 퍼블릭도 나오고 psvm 나오죠. 요거 엔터 치면은 바로 만들어집니다. psvm 약적이 보이시죠? public static void main 여기까지 나오고 문제 보면은 두수 A, B가 주어졌을 때 정수죠. A와 B를 비교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첫째 줄에 A와 B가 주어진다. A와 B는 공백 한 칸으로 구분되어져 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첫째 줄에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를 출력한다고 되어 있어요. A가 B보다 큰 경우에는 이렇게 화살표를 출력하고 A와 B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런 화살표를 출력하고 A와 B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는을 출력한다. 그리고 A, B 정수는 만보다 크거나 같고 만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정수 두 개를 입력받는 거기 때문에 부담 없이 스캐너 쓰겠습니다. new scanner system.in int a는 sc.next int int b는 sc.next int 자, 이렇게 썼습니다. 요것도 그냥 문제에 주어진 거 그대로 해보면 됩니다. 자, 조건문 어떤 조건에 따라서 출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조건문을 쓸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조건문이 if문입니다. if문은 요 if문 안에 조건이 들어가고 if 쓰고 나서 여기 안에 조건이 들어가고
여기 안에서 이 조건이 맞으면 실행하는 실행 부분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 안에 조건을 문제에서 알려주는 거죠. A가 B보다 큰 경우에 이게 조건이죠. A가 B보다 큰 경우 여기다 쓸게요. 프로그램 언어로 했을 때는 A가 B보다 큰 경우죠. 그때는 얘를 출력하라고 했어요. 그대로 실행 부분에 출력해줍니다. 얘를 출력해줍니다. 됐죠? 그 다음 이 조건이 아닌 경우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고 다른 조건, 그게 아니고 else 다른 조건 if 이렇게 똑같이 하고 이 안에 조건 또 써줘요. 그게 아니고 다른 조건은 뭐예요? A가 B보다 작은 경우. 자, A가 B보다 작은 경우. 그쵸 여러분? 그러면 요걸 그대로 갖고 와서 그때는 뭘 출력해줘요 여러분? 이거 출력해줘요. 자, 그 다음 조건이 또 있죠. else if A와 B가 같은 경우는 뭘 출력해줘요 여러분? 이렇게. 자, 그럼 문제는 다 풀렸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여기서 요 조건 마지막에 필요 있나요 없나요? 필요가 없죠 사실은. 왜냐면 A가 B보다 크지도 않고 A가 B보다 작지도 않다는 거, 결국 여기와까지 왔다는 거, 이 조건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건이 없어도 된다. 왜냐? 이 두 개의 조건이 아니면 무조건 두 개가 같아서 여기에 올 수밖에 없다. A가 B보다 크지도 않고 A가 B보다 작지도 않으면 무조건 같은 케이스다 해서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else라는 뜻은 뭐냐면 이 앞에 있는 if문에 걸리지 않았으면 무조건 여기 실행해라, 이런 뜻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1, 2 했을 때 이쪽으로 잘 나오는 거 볼 수 있고요. 요거 5 한번 해볼게요. 요거 예제 여기 복사 눌러가지고 5에서 엔터 치면 늦는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또 가져가가지고 제출을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오늘 실수를 많이 하네요. 요거 메인으로 바꿔주는 거 항상 잊지 마시죠 여러분. 그러면 잘 통과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여기까지 저희 된 것 같고요. 그 다음 요거 별짓기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게요. 별짓기 문제 바로 오른쪽에서 다시 클래스 하나 만들게요. 2438번이네요. BOJ 2438번입니다 여러분. 메인 함수 만들고 별짓기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 줄에는 별이 1개, 두 번째 줄에는 별이 2개, n번째 줄에는 별이 n개 찍히는 문제이다. 첫 번째 줄에 n이 1부터 100 사이가 주어지고요. 예를 들어서 5 이렇게 해서 예제 인풋이 딱 들어오면은 이렇게 첫 번째 줄에 별 1개, 두 번째 줄에 2개, 세 번째 줄에 3개 해서 다섯 번째 줄에 5개까지 이렇게 찍는 거예요. 열 번째 줄이면은 6, 7, 8, 9별 이렇게 찍겠죠? 그럼 쭉 이렇게 찍어 내려가는 건가 봐요. 그쵸, 여러분? 요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 이중포문을 사용하면 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캐너 sc는 new. 이번 거는 여러분들도 조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번 거에서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n 받을게요. 바로 이렇게 받고 포문을 일단 돌릴 거예요. 포문을 돌릴 건데 봐보세요. 포문에서 어떻게 하고 싶은 거냐면은 int i는 0부터 일단 i를 생각해보게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이게 왜 이중포문이라고 생각이 드냐면은 이렇게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한 번을 찍혀서 좀 여기서 상상이 안 되는데 얘를 봐보세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3개를 찍어야 되고 그렇게 찍어가면서도 밑으로도 내려가면서도 찍어야 돼요. 반복적으로. 그쵸? 근데 먼저 밑으로 이게 더 얘는 각각의 반복이고 이 각각의 반복이 또 밑으로도 큰 반복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쵸 여러분? 이 전체가 몇 번 반복이 일어나요 여러분? 주어진 n번. 지금 5번 반복해서 로우를 만들었죠. 그쵸? 그게 겉에 감싸고 있는 가장 큰 반복문, 겉에 포문이잖아요. 그럼 겉에 여기는 모르면 모르겠지만 여기는 n번의 반복이 일어나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포문은 어떤 반복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안쪽에 있는 포문은 여기는 1번 처음에는 한 번, 두 번째는 두 번, 세 번째는 세 번.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일어나요. 순차적으로.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물론 여러 번 많이 해보신 분들한테는 어렵지 않겠지만 처음 할 때는 약간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n번의 반복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처음 배웠던 기본적인 포문을 써주면 되죠. 원래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i는 0부터 i는 n i 뿔뿔 이렇게 하면 n번의 반복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여기서는 그냥 여기서 1부터 첫 번째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 포문이 돌았을 때는 한 번, 두 번째는 두 번 이런 식으로 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는 i라고 써주면 안 돼요. 요 위에 이미 i를 썼기 때문에 여기 변수가 여기랑 같이 사용되면은 혼선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j라고 쓸게요. 그럼 처음에는 한 번, 두 번째는 두 번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 방법이 바로 요 i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여기를 똑같이 i를 쓰면 당연히 여기 i랑 여기 i랑 서로 혼란이 있고 같이 쓰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조건문의 i를 사용하는 거예요. j는 i보다 작다. 아니면 i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j 뿔뿔 이렇게. 사실 이렇게 하면 이 문제는 끝나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처음 포문, 이중 포문 하셨을 때는 요거를 이해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이중 포문에서 처음에 이 포문이 들어온 다음에 이 안에 있는 포문이 돌 때 처음에는 한 번만 돌아요. 그래서 끝나죠. 끝나고 그 다음번에 돌 때는 i가 2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두 번 돌아요. 그리고 그 다음 포문이 돌 때는 i가 3이 됐으니까 여기가 세 번 돌아요. 아니다. i가 0이 됐을 때 한 번 돌고 1이 됐을 때 두 번 돌고 2가 됐을 때 세 번 돌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순차적으로. 그거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그 부분을 여러분들 좀 잘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여기서는 바로 찍으면 돼요. 이렇게 별 찍으면 되는데 단지 이렇게 찍으면 어떻게 돼요? 제가 여기 저번 영상에서 말했는데 ln이 있으면은 무조건 한 줄 밑으로 내리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빼고 찍는다. 이렇게 옆으로 쭉 찍히겠죠. 찍히고 나서 그럼 여기 한 칸 앞 밑으로 내려가는 건 뭐예요? 요 밑에 아래에 있는 포문이 종료됐을 때 그럼 여기서 한번 빈 이걸로 찍어주는 거죠. 이게 줄바꿈이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근데 요게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가 되시면 좋아요. 근데 조금 더 여기서 똑같은 코드인데 조금만 그래도 더 이해가 편하려면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셔도 돼요. 요 느낌으로. 이렇게 돼서 i가 1일 때는 여기가 한 번 돈다. 2일 때 두 번 돈다. 3일 때 세 번 돈다. 그래서 요렇게 n까지 하면 5일 때는 다섯 번 돈다. 그래서 요거를 자 한번 돌려볼게요. 5 하면은 이렇게 순서대로 쭉쭉쭉 잘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처음 접해 보시는 분은 요 포문이 어떻게 이 이중 포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뭐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지만 그래도 이제 처음 접하시거나 이 부분이 약간 어려우신 부분은 요게 핵심입니다. 요 J를 I를 가지고 조건을 만드는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요거 한번 바로 또 해보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가가지고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맞았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F 한번 눌러보면은 별짓기까지 이제 성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여기까지 해봤고요, 여러분. 오늘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이렇게 끝까지 여러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문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